안녕하세요. 닥터 포유 건강을 책임지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 한의사입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신기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드웨이 존슨. 이야, 생애 첫 부항치료. 부항으로 그냥 부항을 안 한 데가 없네. 이게 부항을 한 데를 보시면 이분에 보면 오른쪽 어깨 죽지 아래쪽 부항을 한 게 다른 부항보다 시커멓게 나오죠. 이분은 오른쪽 어깨 아래 죽지에 어혈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부항을 뜨고 난 뒤에 부항을 뗐을 때 부항 자반, 부항을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색깔 자체가 시커먼 색으로 갈수록 그 부위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런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중에 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커맸던 그 부항 자국의 흔적이 점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항상 부항 끝나고 나오고 시커맸던 그 피부 부위가 나중에 선홍빛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색깔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부위의 통증도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선홍색으로 나온 부위는 건식 부항이라고 해서 피 빼는 부항이 아니라 그냥 일반 부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래 날개뼈 아래쪽처럼 시커멓게 나온 부위는 여기에다가 이 란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를 뺀 다음에 부항을 해주시게 되면 그 부위에 대한 회복이 훨씬 더 빠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주만지 1에서도 나오고 2에서도 나오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연락해 주시면 My hospital Seoul in Korea, welcome to Korea, 드웨인 존슨, come on. 네, 이 정도로 영어로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드웨인 존슨이 하게 된 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이 부항총 하나 빵!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항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부항, 이 부항은 사실은 일회용 부항입니다. 근데 대부분 한의원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부항을 소독해서 쓰지만 피를 빼는 부항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일회용 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 부항은 이렇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냥 딱 쓰고 이건 바로 버리는 겁니다. 일회용 부항을 할 때는 손바닥에 시범사바 해보면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부항을 이제 일반 건식 부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이 이렇게 부항을 해서 부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란셋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피를 이렇게 탁탁탁탁탁 피를 내고 다시 여기 부항을 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피가 막 맺히게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습식 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직접 피를 안 빼냐고요? 손바닥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피가 나면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아무튼 빵! 오늘은 이 부항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건식 부항, 이렇게 그냥 부항을 갖다가 되는 걸 가지고 그게 왜 통증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저기 아픈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통증이 실제로 줄고 굉장히 시원하면서 좋아지죠. 왜 그러냐? 대부분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경결, 근육층 아래쪽에 이렇게 감각신경이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근육이 꽉 엉켜 있으면 이 감각신경에 지나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못 지나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신경과 혈액을 이 근육이 탁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이 근육을 이 부항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줘 버리게 되면 아래쪽 공간, 피부 아래쪽 공간에 그만큼 공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피도 잘 돌고 신경 전달 물질도 잘 지나가기 때문에 통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습식 부항은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부항을 위로 빼내니까 정체된 혈액 때문에 조금 더 생기는 극심한 통증까지도 없앨 수가 있는 게 습식 부항, 피를 빼는 부항이죠. 피가 빠짐과 더불어서 압력이 빠지니까 이 붓기 주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습식 부항은 압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려서 그 주변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우나에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이러면 감염에 걸리게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알코올솜을 가지고 부위에 이렇게 소독을 잘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대고 일회용 란셋을 이용해서 탁탁탁탁탁 하고 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위에 대한 후처치로 또 소독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궁금한 게, 그럼 어디에다가 부항을 해야 되느냐? 조금 이렇게 팔다리 하시기는 조금 어렵죠. 복부에 하시는 것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건식 부항을 하기가 좋은 위치는 이 등 위쪽 라인이랑 이 허리 라인입니다. 이쪽으로 부항을 했을 때가 느끼시는 만족도도 좋고 가장 안전한 부위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주로 이쪽 라인, 그 속옷에 그 고무줄 라인이 지나가는 선이 있죠. 그죠? 고무줄 라인이 지나가는 선이 대개 이제 요추 5번에서 4번 정도가 되는데요. 엉덩이가 있으면 엉덩이가 온폭 들어가서 허리가 이렇게
요렇게 허리가 날씬하게 보이는 요 부위, 요 라인이 허리가 제일 아픈 부위거든요. 부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한 번 할 때 막 5분씩 놓는데 그렇게 하시면 수포 생기면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짧게 1분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아프다. 그럼 이 어깨 라인은 조금 더 넓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 라인은 뭐 편두통에 있어서 이 부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목 쪽으로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견정열은 편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회전근개가 안 좋다 이러면 여기 어깨 견봉에 해당되는 견우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50견 때문에 어깨 전체가 뭔가 뻑뻑하다 그러면 이 어깨 주변에 그냥 다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1분 이내로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 하시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가 약하니까 틈이 벌어지게 되고 생치기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고생을 할 수가 있고요. 당뇨가 있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1분이 아니라 뭐 30초만 하든지 상처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뇨 환자들은 회복이 잘 안 되시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허리랑 어깨 쪽만 이용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조금 더 부항을 가지고 제대로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가까운 한의원을 꼭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회용 란셋인데 집에서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죠. 집에서 쓰시는 것은 거의 20년 전에 나온 옛날 방식의 란셋이고요. 요게 이제 최신형인데, 란셋을 가지고 요 끝에 이제 플라스틱이 달려 있죠. 그러면 요거 사열 침이라고 하는 요걸 딱 떼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침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왜 우리가 체하거나 할 때 따는 부위가 민간요법에서 할 때는 여기 따잖아요. 민간요법 여기 따고, 근데 실제로 한의원에서 따는 것은 여기다 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따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조정할, 이게 5로 하면 무지 아프고요. 4, 3, 2, 1로 맞춰놓고 한번 해볼 텐데요. 채 했을 때는 여기 따는 겁니다. 여기는 부항할 필요는 없고,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한다거나 발끝에 한다거나 그러면 너무 아파서, 만약 부부 사이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체했으니까 따준다고 잘못됐다거나 뺨 따고 맞거나 황혼 이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또 눈 주변도 멍이 되게 잘 드는 부위니까 안구 건조증이 왔네, 뭐 눈이 침침하네, 그래서 눈 주변에 피를 빼도 돼 이러면서 정말 한의원에 오시면 이 눈탱이가 반탱이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에 이렇게 사열하는 거 조심하시고, 손끝 발끝은 조금 주의해서 하시고, 눈 주변은 아예 안 하셔야 되고요. 손끝 발끝은 하시더라도 작은 단위로 낮춰가지고 요거를 살짝만 피를 빼시는 것 정도로 하시고, 그냥 피 빼는 부항은 등이랑 어깨, 허리 라인 그 정도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 나오는 거 보셨죠? 못 보셨으면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셀코TV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